자, 보자. 원래 토요일날 약속도 많은데 그렇죠? 예, 여러분들 토요일날 나와서 예? 오늘요? 예, 뭐, 뭐 마지막으로 단초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그렇진 않고. 근데 오늘 어차피 조금 일찍 끝나긴 해요. 내용 자체가 지금 많이 남은 게 아니기 때문에. 예. 자, 하여튼 뭐 시설 결혼이 토요일날 잡혀 있다 보니까 이게 토요일날 일들이 참 많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결석하는 경우 많은데 진짜 결석하시면 안 됩니다. 시설 결혼은 결석하는 순간에 딱 흐름을 놓치는 순간에 다음에 들어오면 무슨 말인지 모를 정도로 멍해지기 때문에 흐름이 끊겨요. 그래서 가능하면 진짜 약속 시간은 오후 쪽으로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또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뭐죠? 다음 주부터 이제 기본 이론 들어가면 또 신독지도 이제 들어가고 이렇게 됩니다. 신독지 얘기했죠 지난 시간에. 신독지라고 해서 신명의 독한 지옥반입니다. 뭐 또 지옥이냐 이러는데 그냥 뭐 이름이죠. 그냥 이렇게 돼요. 신명의 독한 지옥반. 그래서 신독지라 그래서 실강으로 하시는 분들은 이제 빡세게 기본 이론부터 시작해서 마지막까지 진행해 나갈 겁니다. 이렇게 나갈 거고 신청을 아마 받을 거예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또 하시는 분들은 온라인 나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냐? 온라인으로 하시는 분들은 이게 이제 원래 특강이니까 이게 수업 시간 외에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특강이라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하잖아요. 하루 그냥 일요일날 하루 빼서 뭐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건 그게 아니고 그날 했던 내용에 대해서 계속 반복을 하기 위해서 그날 했던 내용을 반복하고 또 체크하고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또 해야 될 거 그 다음 주에 또 반복하고 이런 식으로 복습을 계속 하기 위해서 만든 게 신독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동영상으로 촬영해서 아마 특강으로 나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뭐 진행해 나갈 거니까 기본 이론하고 심화 이론까지 다 해서 진행해 나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됐죠? 네. 일종의 신독지라고 하는 것은 복습학습이라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뭐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수업 시간에 들은 거 제대로만 이해하고 복습만 할 수 있으면 퍼펙트한 거죠. 근데 그게 이제 안 되니까 강압적으로 하는 겁니다. 강압적으로 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런 과정이라 보시면 됩니다. 자, 보죠. 119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 중에서 이제 봉수 목적까지 얘기했고 가로 2분의 봉수에 대한 파괴 원인 나오죠. 봉수의 파괴 원인 나오는데 봉수의 파괴 원인에 대한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이것부터 이제 설명을 조금 드려야 돼요. 자, 보시죠. 여기 이제 세면기라고 보시면 되고 세면기가 되고 여기는 이제 위생기구 배수관이 되고 그리고 여기에 트랩이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무슨 트랩이죠? S트랩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렇게 봉수가 채워지게 됩니다. 이만큼 봉수가 채워지죠. 이렇게 해서 여기 밑에 바닥이 있으면 바닥에 배수관 쪽으로 빠져나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 이런 경우가 생겨요. 이 위에 물을 가득 채우죠. 이 물을 가득 채웠어요. 가득 채웠는데 이 물이 가득 채운 상태에서 이 안에 공기가 조금 많을 때 그러니까 공기가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마이너스 압, 부압이, 그러니까 플러스 압이라고 하는 것은 정압이라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설비에서 뭐가 나오냐면 플러스를 정압, 그 다음 마이너스를 뭐죠? 부압, 정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플러스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뭐죠? 뭐 압의 형태가 이제 커지는 걸 얘기하는 거고 마이너스가 된다는 것은 빨아당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가 되는데
여기서 많은 물을 한꺼번에 내리잖아요. 그럼 내리면 봉수가 지금 고여 있으니까 이 물이 내려가면서 기존에 있던 물은 뭐하죠? 밀어 제끼겠죠. 그러면 흘러내려가면서 이 물도 같이 뭐죠? 쫙 빨려서 이렇게 내려갑니다. 됐나요? 쭉 빨려서 내려가요. 그런데 이게 많은 양이 빠른 속도로 흘러가다 보면 이 안에 공기가 혹시 많이 차 있으면 마이너스 합이 생겨서 진공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 있는 물을 뭐죠? 데리고 가면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쫙 빨아당기게 됩니다. 그러면 봉수가 고여 있어야 되는데 고여 있지 못하고 어떻게 돼요? 쭉 같이 빨려 나가는 경우가 생긴다고요. 이런 걸 우리가 봉수가 파괴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봉수 파괴를 우리가 자기 사이펀 작용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이펀이란 거 들어보셨어요? 혹시 관을 만들어서 관을 형성하면서 물이 이렇게 이동하게 되는 것들, 대표적으로 이거죠. 이런 위에 통이 있고 밑에 이렇게 통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쪽 통에 있는 물을 이쪽 통으로 옮기고자 해요. 그럼 그냥 부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관을 이렇게 연결합니다. 관을 하나 대고 여기에 뭘 주면 압을 주잖아요. 압을 주면 이 압을 통해서 물이 일로 나가면서 이 내려오는 속도 때문에 이 물을 뭐죠? 잡아당겨요. 그러면서 물들이 계속 빠져나가서 일로 옮기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사이펀 작용이라고 얘기해요. 관을 형성하면서 물이 빠져나가는 거. 이게 바로 사이펀 작용인데, 그 관의 사이펀의 원리를 통해서 빠져나가는, 그래서 여기 있는 봉수가 뭐다? 파괴된다 이렇게 된다고요. 그러면 이런 봉수가 일어나는 거를 계속 유지시켜줘야 되는데 이걸 지금 파괴시켰잖아요. 그럼 파괴시키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니까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하고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게 있나? 해결하는 방법이 있느냐?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이거 보세요. 이걸 먼저 하나 또 보셔야 돼요. 석유통 있죠. 석유통. 우리 석유통. 약수터 갈 때도 이 통 비슷한 것도 가지고 가서 여기다 물 또 담아오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 뚜껑을 열고 물을 담았습니다. 가득 담았어요. 그리고 이제 가지고 와서 이 통에다가, 다른 통에다 이걸 담으려고 해요. 그럼 이걸 90도로 제끼죠. 물이 잘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요. 벌컥 하죠. 그때 왜 그렇게 되냐면 이 안에는 물과 공기가 함께 존재하니까. 그러니까 물이 제대로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보면 이 물이 쫙 빠지도록 하기 위해서 공기는 뭐 해줘야 돼요? 따로 빼줘야 돼요. 그래서 혹시 이거 반대쪽에 여기 구멍이 하나 더 있는 거 혹시 아세요? 여기를 열어놓고 물을 부으면 물은 빠지고 공기는 일로 빠지는 거예요. 압력을 조절하는 거죠. 이렇게 하는 효과가 뭐냐면 일로 공기가 빠지도록 하는 효과를 통기라고 얘기해요. 이게 뭐라고 한다고요? 통기. 그러니까 공기를 빼는 거예요. 압력 조절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뭐냐면 이렇게 배관이 있는데 이 배관에 물만 흘러내려가면 문제가 아닌데 이 원래 관이 비어 있잖아요. 비어 있다 보니까 이 안에 공기가 존재한다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 물이 가면서 공기하고 계속 마찰을 일으키면서 물이 제대로 흘러가지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고요. 그때 그 공기를 뭐 해주는? 빼주는. 공기를 빼줘야 물이 쫙 빠지니까. 그런 효과를 가지는 게 바로 배관 내에 무슨 설비? 통기 설비라고 얘기합니다. 공기가 통과해서 나가는 곳을 만들어준 설비예요. 그러면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압력이 진공 상태가 되면서 쫙 빨아당기는 거니까 숨구멍을 터주면 되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쪽에다가 이쪽을 뚫어줘요. 뚫어주면 물이 쫙 나오더라도 공기는 뭐하고? 일로 빠지면서 물만 쫙 빠져나가니까 나중에 진공 상태로 쫙 빨아당길 일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나중에 물이 압이 적어지면서 여기 물이 채워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무슨 관이냐? 통기관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봉수 파괴를 막기 위해서는 특히 어떤 거냐면 사이펀. 관 내에 사이펀이 형성되면서 봉수가 파괴되는 거는 전부 다 뭘 설치하면? 통기관.
이런 통기관을 설치하게 되면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됐나요? 그러면 이 통기관은 다른 거 없어요. 안에 아무것도 없어요. 장치가 없어요. 그냥 관만 뚫어준 거예요. 그러면 이 뚫어진 거를 냄새가 혹시라도 또 생길 수 있으니까 이건 어디로 올리면 돼요? 그렇죠. 위로, 옥상으로 쫙 올려주면 돼요. 모아가지고.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명품 자료 서비스. 고퀄리티 명품 자료의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그리고 또 뭐가 좋냐면 오히려 나중에 혹시라도 뭐 신선한 공기나 이런 것들도 들어갈 수도 있고 그다음에 악취나 이런 것들 좀 빠질 수도 있고 이런 거 되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통기를 설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옥상에 올라가 보면 지붕에 올라가 보면 이런 지붕에 올라가서 가보면 관이 이렇게 하나 올라온 게 있어요. 올라오면서 이렇게 구부러져 있는 거 혹시 보셨어요? 네, 이게 바로 통기관이에요. 이게 통기관이에요. 공기가 빠지도록 하는 거. 됐나요? 이걸 왜 구부른지는 아시죠? 왜 구부냐면 안 구부리면 물이 들어가니까. 아니 그냥 빼놓으면 물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구부려야지. 이렇게. 그래서 이게 바로 하나의 통기관입니다. 그래서 이걸 막으면 통기 작용이 안 돼요.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 그걸 이제 설명드린 겁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3번에 통기관의 설치 목적 나오나요? 통기관의 설치 목적 보시면 1번 트랩의 봉수를 뭐하고? 보호하고 그 다음에 배수의 흐름을 뭐한다고요? 원활하게 하고 그리고 배수관 내에 공기 유통을 자연스럽게 해서 관 내 기압 변화를 뭐한다? 최소화한다. 그리고 배관 내 악취를 배출해서 청결도 뭐죠? 유지한다. 이걸 통기관을 설치하는 목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넘기지 마시고 다시 위에 보시면 가로 2번에 봉수 파괴의 원인 중에서 동그라미 1번에 아까 조금 전에 제가 얘기했던 거 정부압이 있다고 얘기했죠. 그러면 정압이나 부압에 의한 파괴, 흡입이나 토출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지금 몰라도 돼요. 근데 갑자기 보니까 모세관 현상이라는 게 나왔죠. 그리고 운동에 대한 관성력, 증발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이걸 다 하려고 들지 마시고 지금 제가 한 거는 뭐냐면 흡인까지는 한 거예요. 여기 보세요. 물이 이렇게 빠져나가면서 쫙 잡아당기면 물이 가지고 가는 거죠. 그럼 흡입작용, 흡인 또는 흡입작용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부분에 의해서 쭉 빠져나갈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토출은 이제 나중에 여러분 배울 겁니다. 지금은 그게 중요하지 않고 그 다음에 하나가 또 나오는 게 뭐냐면 모세관 현상이 뭐냐면 이겁니다. 모세관 현상은 어릴 때 이런 경험 한번 하셨을 거예요. 이 물이 고여 있는데 여기다가 수건이 있죠. 수건을 여기다 딱 걸쳐 놓으세요. 수건을. 그럼 여기 있는 물이 일로 어때요? 조금씩 계속 빠져나가죠. 마찬가지로 여기 지금 봉수가 채워져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머리카락이 이렇게 여기 걸쳐 있는 거예요. 머리카락이. 아니면 천이나 이런 게 걸쳐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 있는 물이 이 머리카락이나 천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계속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봉수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게 모세관 현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됐나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고 그 다음에 모세관 현상을 막기 위해서는 다른 거 없어요. 머리카락이나 천이 안 들어가도록만 하면 되는 거예요. 망을 설치한다든지 뭐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또 하나가 운동에 대한 관성력이 뭐냐면 우리가 태풍이 분다든지 지진이 와가지고 건물을 어떻게 할까요? 막 흔들잖아요. 건물을 막 흔들어요. 운동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여기 있는 봉수가 딱 원래는 딱 정확하게 채워져 있는데 흔들면 봉수가 어떻게 돼요? 출렁출렁하면서 쑥 빠져요, 안 빠져요? 빠질 수 있잖아요, 이게. 그게 바로 운동에 의한 관성력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 이제 태풍이나 그 다음에 뭐 지진 이렇게 일어났을 때 주로 생기는 파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 또 하나가 이제 증발은 뭐냐면 오랫동안 집을 뭐 하면 비 오면 물은 뭐 하니까 없어지니까
그 증발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보통 집에 오랫동안 비었다 들어오면 집에 냄새가 꿋꿋한 냄새가 나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됩니다. 그 내용을 하나 또 기억해 주시면 되죠. 그래서 그거 하나 조금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통기관에 대한 설치 부분에 대한 목적 부분 가지고 아까 밑에 보시면 설명이 나온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여기서 한 가지만 좀 설명을 더 드릴게요. 120페이지 보시면 위에 사이펀 작용에 대한 그림도 나오고 여러 가지 그림이 나옵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좀 설명을 드리면 이 통을 잘 보세요. 이게 이제 석유통인데, 그렇죠? 석유통인데 여기가 물이 나오는 곳이죠. 여기가 물이 나오는 곳이에요. 이렇게 뒤집으면. 그러면 공기가 나오는 곳은 물이 나오는 곳에 어딜 뚫었어요? 반대쪽. 여기를 뚫으면 좋겠지만 여기를 뚫기가 힘들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를 뚫은 거예요, 지금. 어떤 얘기냐면 이렇게 관이 있다고요. 물은 이렇게 밑으로 흘러갑니다. 됐나요? 그럼 여기에 위생기구들이 여러 개가 위생기구 여러 개들이 여기 수평관에 꼽혀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물 흘러내리면서 물이 나오고 공기도 있고 물이 나오고 공기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물이 나가는 곳이 잘 보시면 이게 수직배관. 이건 뭐죠? 각 층의 수평관. 그럼 각 층의 수평관이 수직관으로 가는 거 맞죠? 그럼 여기가 물이 나오는 곳이죠. 그럼 통기관은 여러분이 봤을 때 통기관은 어디다가 설치하면 좋을까 하는 고민을 해봐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그러면 자, 제가 한번 해볼 테니까 한번 봐보세요. 관이 이게 다다. 그럼 위생기구가 이렇게 꼽혀 있다. 그러면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통기관을 빼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통기관은 어디다가 설치하면 좋을까요? 7번, 4번, 1, 2, 3번. 네, 다 맞아요. 근데 한 군데가 틀린 데가 있어요. 7번은 아니에요. 다 맞는데 7번이 아니에요. 1번, 2번, 3번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 통기, 여기 왜? 물이 원천적으로 일로 흘러가니까. 그럼 아예 여기 처음부터 공기를 빼는 거예요. 제일 좋지 뭐. 제일 좋아요. 이게 위생기구마다 각각 설치한다고 해서 각개통기라고 얘기해요. 비용은요? 비싸겠죠. 왜냐면 관을 많이 설치했으니까. 무슨 말이가 돼요? 자, 그래서 야, 이렇게 많이 설치하면 돈 많이 드니까 이거 말고 다른 거 없느냐 물어본 거예요. 그럼 이거 말고 할 수 있는 거는 4, 5, 6, 7 중에 어떻게 되냐 그 얘기예요. 하나만 한다면 4번. 자, 힌트를 드렸죠, 제가. 힌트 들었죠? 여기가 물이 나오는 곳이죠. 공기는 어디 있어요? 물의 반대쪽이죠. 공기는 가벼우니까 항상 물은 액체 형태로 나오면 공기는 반대쪽에 있잖아요, 항상. 그러면 반대쪽이니까 이쪽에 있는 거죠. 그럼 물은 어디 나오는 거예요, 지금? 여기 나오는 거죠. 그럼 공기는 어디가 차 있어요? 이쪽에 차 있죠, 이쪽에. 위에. 공기를 위에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공기를 쭉쭉 빼줘야 된다고요. 그래야 여기 물 나오는 공기들 한꺼번에 뽑을 수 있다고요. 그러면 여기가 제일 위에니까 여기 하면 될 거 아니냐 하는데 실제로 여기는 물이 안 나오죠. 여기는 물이 안 나오잖아요. 물은 여기서부터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맨 위쪽. 물이 여기서 시작해서 일로 가니까 그럼 여기 있는 위생기구를 뭐라고 그래? 상류에 있는 위생기구. 여기는 뭐라고 해요? 하류 위생기구. 됐나요? 이 위생기구를 뭐라고 한다고요? 최상류 위생기구. 여기는요? 최하류 위생기구. 왜? 여기서 시작해서 일로 가니까 여기가 상류, 하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상하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여기도
여기는 설치하면 안 되고 물이 나오는 곳에 공기가 찰 거니까 여기를 빼줘야 된다고요. 그러면 이쪽 공기, 이쪽 공기, 이쪽 공기 여기 오면 다 뽑으면 여기를 뽑아줘야 된다고요. 이렇게 통기를 설치할 때. 됐나요? 이렇게 돼. 이렇게. 그렇게 통기를 해놓으면 여기 있는 공기들은 일로 빠지고 물이 원활하게 쫙 빠져나갈 수 있는 거예요. 이 통기가 이거 여러 개를 한꺼번에 하는 거 맞죠? 하나로 묶어서 한 거 맞죠? 묶었으니까 뭐죠? 루프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래요? 루프 통기라고 얘기해요. 나중에 이제 기본서 가면 이제 하나씩 배웁니다. 이제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예. 근데 여기도 그러면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여기는 나오는 곳이니까 안 하겠죠. 근데 언제 하냐면 이게 너무 길어질 때, 너무 길어지면 공기가 일로 오면서 여기가 조금 부족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길어지면 이거 하나로 위생기구 다 커버하기 힘들 때, 그때는 야 좀 도와줘 해서 이쪽에 하나를 설치합니다. 이거하고 가장 먼 곳에. 그때 이제 설치하는 거지 일반적으로는 하지 않습니다. 맨 상류 위생기구에 하는 겁니다. 됐나요? 그렇게 하나 기억해 주시면 이게 바로 통기 설비다. 이렇게 돼요. 그럼 통기 설비는 어느 정도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게 되는 거예요. 됐나요? 그래서 이 정도 기억해 주시면 통기를 기억하실 거. 그 다음 또 하나 이제 기억하실 게 있어요. 이 내용 나올 때 기억하실 거. 명칭을 하나 좀 기억하셔야 되는데 어떤 명칭을 기억해야 되냐면 관부터 먼저 좀 설명할게요. 가장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알아야 될 내용 중에 하나니까. 건물에 있어서 이 건물이 되고 인면으로 그린 겁니다. 지금. 그럼 각 층, 여기가 이제 각각 층이 있으면 각 층이 이렇게 있을 거예요. 이렇게 층이 있을 겁니다. 한 개 층에 1, 2, 3, 4 이렇게 올라갈 겁니다. 그러면 이 층에 여기 있는 층에 위생기구가 이렇게 있을 거고 위생기구가 이렇게 있을 거고 그렇죠? 그럼 그 위생기구가 사용했던 물을 버려야 되잖아요. 그럼 버리기 위해서는 위생기구가 수평관에 연결하는 배수관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 배수관도 있고 여기도 배수관이고 여기도 배수관이죠. 그러면 명칭을 조금 설명하겠다는 얘기예요. 이 배수관은 뭐라고 부르고 이 배수관은 뭐라고 부르고 이 배수관은 뭐라고 부르냐는 얘기예요. 이름을 알아야 나중에 얘기를 할 거니까. 이 배수관은 각각의 위생기구마다 각 층 수평관에 연결되는 이 배수관은 뭐라고 하냐면 뭐 똑같아요. 위생기구 배수관이라고 얘기해요. 됐나요? 이게 이름 뭐라고요? 위생기구 배수관. 위생기구 배수관. 그렇죠? 위생기구 배수관. 이것도 위생기구 배수관. 그럼 이건 뭐가 돼요? 수평관. 각 층에 있는 수평관. 이 수평관에서 가지치게 하면 지관. 지관이란 말을 쓰게 됩니다. 근데 메인이 되면 수평관 이렇게 얘기합니다. 수평배관. 배수 수평관. 그럼 이건 뭐가 돼요? 배수 수직관. 그리고 맨 끝에 있는 이거는 메인이 되는 수평주관. 배수 수평주관. 됐나요? 이건 각 층의 수평관. 됐죠? 각 층의 배수 수평관이고 이거는 배수의 수평주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명칭. 그러니까 명칭을 좀 알아야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알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건 위생기구 배수관. 됐나요? 자, 그러면 한 가지 이제 상식선에서 그러니까 외우는 게 아까 지금까지 보면 외울 게 뭐냐면 수치 개념 나온 게 50하고 100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시험 문제 나오는 것 중에서 50하고 100밖에 없다고 지금 수치 외운 거는. 나머지 다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보세요. 여기에 트랩이 설치된다고 얘기했죠. 트랩. 위생기구 나오면 다 트랩이 있어요. 그럼 여기도 트랩이 있어요. 트랩이. 됐나요? 자, 그럼 한 가지 물어볼게요. 트랩이 있고 트랩 밑에 위생기구 배수관이 있죠. 위생기구 배수관 다음에는 각 층의 수평 배수관이 있죠. 그리고 배수 수평, 배수 수직관이 있죠. 그리고 메인이 되는 배수 수평 주관이 있죠. 됐나 이렇게 해요? 그러면 자, 잘 보세요. 한 가지 물어볼게요.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흘러가는 거 아시죠? 물이 산에서 조그맣게 시작했지만 모이고 모여서 맨 밑에 갔을 때는 물의 양은 많아지는 거 아시죠? 상식입니다. 그건. 자, 여기 보세요. 여기 트랩이 있어요. 트랩관의 광경, 관의 직경을 광경이라 그래요. 또는 구경이란 말을 쓰기도 합니다. 관의 직경을 줄여서 뭐라고 부른다고요? 광경. 관의 직경을 줄여서 뭐라고 한다고요? 광경. 그러면 이 트랩에 광경이 있겠죠? 있겠죠? 그러면 이거는 위생기구 관에 광경이 있겠죠? 왜냐하면 주문을 해야 되잖아, 우리가. 건물을 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건물 지으려고 하면 트랩에 대한 광경, 구경을 얼마짜리 갖다 주세요 하고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거하고 연결되는 저는 정보가 곧 합격이라고 생각해요. 기출문제 특강이나 모의고사 자료집을 주시는 것도 좋았고 그 중에서 제일 좋았던 건 교수님의 쪽집게 정보였어요. 약간 합격을 위한 종합 패키지 선물을 받는 그런 느낌? 에듀윌 유료 회원 꼭 추천합니다. 위생기구 배수관의 광경 얼마짜리 갖다 주세요 하고 얘기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광경을 수치를 외우려고 드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거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상식을 얘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여기 트랩 있죠, 트랩. 트랩의 광경하고 위생기구 광경하고 누가 커야 돼요? 위생기구죠. 이게 고민이 필요한 건가요? 물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갈수록 양이 많아지니까 광경도 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먼저 있는 게 트랩, 그 밑에 있는 게 위생기구 배수관, 그 밑에 있는 위생기구 배수관을 이 트랩에 끼울 거잖아요. 그러면 이 트랩보다는 위생기구 배수관이 같든지 그 이상이 되어야 돼요? 그 이하가 돼야 돼요? 그 이상이 돼야지. 보통 같은 걸로 쓰지만 이거보다 작으면 안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나요? 오케이. 다음. 그러면 각각의 위생기구 배수관이 있죠. 이 위생기구 배수관은 어디에 연결됐어요? 각층 배수 수평 배관에 연결돼 있죠. 그러면 이 수평 배수관은 위생기구 배수관보다 같든지 그 이상이 돼야 돼요? 이해가 돼야 돼요? 이상이 돼야 되죠. 됐나요? 자, 그런데 위생기구가 한 개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개가 붙어 있죠. 그럼 그 여러 개 중에서 광경이 다 같으면 좋겠지만 세면기 광경과 대변기 광경이 같지는 않을 거란 짐작은 하죠. 에이, 우리가 치수가 뭔지 모르지만 똥을 넣는데 똥 크게 하고 세면에서 물이 나가는 나가는 구멍이 설마 같겠어요? 다를 거잖아, 이게. 무슨 말 이해가 돼요? 그러면 여기 구경과 여기 위생기구 구경과 이 위생기구가 다르니까 여기 있는 위생기구가 여기 있는 위생기구가 다를 수 있다고. 그러면 얘네는 이 수평 배수관은 이 중에서 어떤 걸로 하면 되냐고요. 제일 큰 거 작은 거? 큰 거죠. 큰 거지. 작은 거 하면 똥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된 거죠, 얘네는. 그럼 막히잖아, 이게. 그러니까 이 중에서 가장 뭐한 거? 큰 거. 그러면 이 구경은 위생기구 중에 최대 광경으로 하면 되죠. 됐나요? 오케이. 그럼 이제 이렇게 가면 각 층에 이렇게 가면 이 배수 수평관이 수직관으로 가잖아요. 그럼 수직관은 수평관보다 또 뭐 해야 돼요? 또 커야 되죠. 그런데 이 수직관에 각 층의 수평관이 꼽혀 있죠.
하나만 봐서는 안 되죠. 이쪽 관, 이쪽 관, 이쪽 관이 다를 수 있다고. 다를 수 있으니까 이 중에서 가장 큰 것, 최대 광경으로 하면 되는 거죠. 됐나요? 밑에 것도 마찬가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시험 문제 나온 거예요. 23회 때. 다음 중에서 배수관의 광경이 큰 순서대로 올바르게 나열된 것은. 수치를 물어본 게 아니에요. 물론 수치는 있겠죠. 있는데 그걸 물어본 게 아니라고. 무사히세요? 이거 수치, 이거 수치, 이거 수치, 이거 수치. 이게 상식이잖아요. 그렇게 푸는 거예요. 그래서 시설계로는 반은 상식이고 반은 상식이 아닌 부분들이 있어요. 그건 이제 기술적인 부분과를 알아야지만 되는 것들이에요. 이건 여러분도 알고 있는 상식이잖아요. 상식에 제가 그냥 덧붙인 것밖에 없어요. 됐나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 하나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한 가지 더 추가를 조금 하면 이 얘기를 한번 할게요. 좀 외국 사람이 한 명이 나옵니다. 시설개론을 하면 외국 사람들이 좀 나와요. 좀 유명한 사람들이 몇 명 나옵니다. 오늘 좀 얘기할 사람은 베르누이라고 안 들어보셨죠? 네, 안 들어봤을 거예요. 베르누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베르누이라는 사람이 만든 개념이 있어요. 그런 것도 알아야 되냐? 예, 알아야 돼요. 시설개론이 그래서 만만찮아요. 베르누이라는 사람은 정말 유명한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 사람의 이론을 쓰고는 있는데 그 사람이 만든지 모르는 것밖에 없어요. 이 사람이 비행기가 뜨는 거 있죠. 비행기가 뜰 수 있는 원리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원리를 만들었어요. 이 사람이. 예. 대표적인 예로 여러분이 접근해서 하나 알고 있는 게 뭐냐면 플랫폼 있죠. 기차를 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딱 내려가서 밑에 플랫폼에서 기다립니다. 그렇죠? 플랫폼은 건축법을 적용할까요? 안 할까요? 기차를 타기 위해서 기다리는 플랫폼은 건축법을 적용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합니다. 건축법을 적용 안 합니다. 철도에 관한 법을 가지고 적용해요. 플랫폼 위쪽에 있는 역사 있죠. 역사는 건축법을 적용합니다. 그런데 그 아래쪽에 있는 철도 레일이 있고 그 플랫폼 있는 쪽을 기준해서 그 아래쪽에 있는 시설들은 건축법을 적용 안 합니다. 그런 것도 나오냐? 안 나옵니다. 그냥 아는 체 해본 거예요. 예. 왜냐하면 2차 과목에서 관계법규에서 이 얘기가 나와요. 건축법을 적용하지 않는 시설 해가지고. 됐나요? 그렇게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생각해 보세요. 플랫폼에서 여러분들이 기차를 기다립니다. 기차가 와요. 저기서부터 쫙 옵니다. 방송이 나오죠. 이 기차는 여기 정차할 게 아니고 통과할 거예요. 방송이 나옵니다. 무슨 방송이 나와요? 안내방송이 나옵니다. 그래. 안내방송이 무슨 방송이 나와요? 안내방송이. 예? 멈추지 않는다고. 그건 제가 얘기했습니다. 멈추지 않고 통과할 겁니다. 반드시 안내방송이 하나가 나옵니다. 한 발짝 뒤로 물러나라고 그러죠. 아니 한 발짝 앞으로 가라고 안 하고 한 발짝 뒤로 물러나라고 그래요. 왜요? 왜 한 발짝 앞으로 못 가고 한 발짝 물러나라고 그래요? 아니 기차 내가 철도 레일로 간 것도 아니에요. 철도 레일에 있다 그러면 그건 안 되죠. 플랫폼이 있다니까요. 플랫폼이 있는데 한 발짝 뒤로 가래요. 자꾸. 한 발짝 뒤로. 왜요? 왜 그럴까요? 네, 그거는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안 되면 경험해 보셔야 돼요. 오늘 당장 플랫폼 가서 한 발짝 앞으로. 네, 제가 그랬다고 하시면 안 됩니다. 네, 플랫폼 앞에 가면 내 몸이 어떻게 돼요? 빨려 들어가요. 튕겨 나가는 게 아니에요. 아니 맞으면 튕겨 나가지만 빨려 들어가요. 그게 베르누이 정리입니다. 물이나 공기에 있어서 어떤 관 속에 빠른 속도로 흐르잖아요. 그럼 그 주위의 공기를
빨아들이면서 가는 거예요. 마이너스 압이 형성한다고요. 이게 사람이 이렇게 서 있으면 기차가 빠른 속도로 가잖아요. 그러면 그 주위는 마이너스 압을 형성하면서 swag 빨아들이며 가는 거예요. 이렇게. 무슨 아세요? 그러니까 사람이 한 발짝 앞에 가 있으면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 발짝 뒤로 가라는 거예요. 아, 이걸 베르누이 정리가 이용했고 그 원리를 이용해서 비행기가 뜨는 거예요. 그 뭐 비행기 뜨는 거 시험 문제 안 나오니까 예. 배관 내에 물이 빠른 속도로 흐르면 그 배관 내의 주위는 마이너스 압이 생긴다고요. 그래서 아까 빠른 속도로 물이 지나가면 진공 상태가 되면서 물을 봉수를 쫙 잡아당긴다고 했던 거 기억나세요? 그게 베르누이 정리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 이렇게 물이 있고 위생기구가 있고 여기 이렇게 봉수가 있다고요. 봉수 채워져 있다고. 여기서 물을 보낸 거예요. 물을 보냈다고. 물이 위에서부터 내려오니까 높은 데서 내려오니까 빠른 속도로 내려오겠죠. 물이 쫙 하고 일로 내려가는데 빠른 속도로 지나가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주위에 무슨 압이 생긴다고? 마이너스 압. 그럼 수직관 근처에 있는 위생기구들 있죠. 그 위생기구도 이게 빠른 속도로 가면 마이너스 압 이까지는 못 가지만 이 수직관 근처에 있는 주위는 마이너스 압이 생기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이게 연결돼 있으니까 여기 있는 것도 쫙 빨아당기겠죠. 이 봉수가 어떻게 돼요? 쑥 빨려서 내려가는 거예요. 이게 유인 사이펀. 관이 유인해서 이제 내려가는 거예요. 이게 흡인작용 또는 흡입작용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봉수가 파괴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 개념에 대한 원리는 앞으로 설비를 하다 보면 베르누이 정리에 대해서 되게 많이 얘기해요. 이 얘기는. 그래서 여기다가 통기관을 설치하잖아요. 그러면 쫙 빨아당길 때 봉수까지 가지 않고 여기를 빨아당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봉수는 피해가 없는 거죠. 어떤 원리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통기관을 설치하면 이걸 해결할 수 있다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념 부분이 베르누이 정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개념을 제가 설명한 거예요. 지금. 워낙 많이 얘기하는 부분 중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일단 기억을 하나 알고는 계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리고 그러면 이제 배수하고 통기 설비는 거의 다 설명해 드렸고 120페이지 보시면 급탕하고 난방 설비 나오나요? 급탕하고 난방 설비가 나옵니다. 급탕하고 난방 설비가 나오는데 먼저 급탕 설비하고 난방 설비를 같이 묶어 놨어요. 보통 우리가 그 기본서 갔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면 급탕 설비를 앞에 하고 난방 설비 뒤로 할 거예요. 왜냐하면 뭐가 틀리냐면 최종적으로 가는 위치가 틀리죠. 급탕은 물을 끓여서 어디로 보내는 거예요? 위생기구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위생기구에는 차가운 관이 들어오는 급수설비관이 있고 뜨거운 물이 들어오는 급탕설비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급수하고 급탕을 묶어서 같이 설명하는 거예요. 앞에서. 근데 여기서는 이제 뭐냐면 물을 보내는 위치가 같죠. 어디니까? 물을 끓이는 곳. 보일러. 그런 관점에서 설명한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나요? 물을 끓이는 곳은 보일러잖아요. 시작점이 같으니까 같은 위치에서 참고로 급탕과 난방을 같이 설명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건 뭐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상관이 없어요. 시험 문제는 그 대신에 어떻게 나오냐면 급탕과 난방이 같이 안 나와요. 시험은 급수가 나오고 급탕이 나와요. 순서가. 그래서 실제로 기본서를 가지고 수업을 할 때는 시험에 나오는 순서대로 수업을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나중에 기본서를 보면 급수 설비, 급탕 설비, 그리고 물을 사용했으니까 이제 어떻게 하면 돼? 물을 버리면 되죠. 배수 설비. 이런 식으로 흐름이 나오는 거예요. 실제 시험에도 그렇게 나오고. 그리고 이제 실내가 추우면 난방을 해야 하니까 난방 설비, 냉방 설비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야지. 근데 이제 기초 이론 할 때는 이제 한꺼번에 이제 묶어서 이제 설명하는 거니까 그게 상관없어요.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럼 어떻든 이 두 가지 다는 물을 끓이는 곳이 어디냐면 어디다 된다고요? 보일러가 된다는 거. 그래서 물을 끓이는 곳이 보일러이기 때문에 보일러에서부터 물을 끓여서 공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주시면 돼요. 여러분 집에는 각 세대마다 물을 끓이는 장치가 있어요, 없어요? 있는 집도 있고 없는 집도 있죠.
우리 집에는 귀뚜라미 보일러가 있다. 우리 있나 있는데 그럼 뭐가 되든 간에 그게 바로 물을 가열하는 장치입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물을 여러분 집에서 스스로 뭐죠? 제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무실 같은 경우에는 각각 사무실마다 물을 끓이는 장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어디서 물을 끓이는 거예요? 기계실에서. 기계실에 가보면 큰 보일러가 있어요. 그 보일러가 물을 끓여서 각 층의 사무실 쪽으로 다 공급을 하는 거예요. 근데 보통 아파트는 그렇지 않고 각 세대마다 물을 끓이는 개별 가열 장치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가 돼요? 근데 옛날에는요. 옛날에 이제 아파트에 있는 분들은 이게요. 개별적인 게 없이 중앙에서 기계실 보일러에서 물을 끓여서 시간을 정했어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물이 공급되어 오니 이때 이용해야 되는 거예요. 옛날 얘기죠, 진짜. 지금은 이제 전혀 뭐 그렇죠. 옛날에 진짜 그랬어요. 그 시간 내에 안 하면 찬물로 목욕하고 막 그랬어요. 아니면 물을 끓이든지 이렇게 했다고. 그렇게 하는 부분을 중앙 공급 방식이라고 얘기합니다. 개별적으로 하느냐, 중앙으로 하느냐, 그 두 가지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 부분. 그래서 가열하는 방식이 크게 나눠서 두 가지가 있는 개념 가지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제 일반적으로. 그래서 120페이지 보시면 뭐가 나와요? 중앙 급탕 방식이 나오고, 그 다음에 지금 뭐는 없냐면 개별식 급탕 방식에 대한 설명은 지금 없어요. 되나요? 근데 나중에 이제 기본서 가면 개별식 급탕 방식에 대해서도 설명을 합니다. 이건 이제 중앙만 설명한 거고. 그래서 그 개념만 조금 기억하고 계시면 돼요. 아시겠죠? 지금은 크게 뭐 고민하지 마시고. 그러면 여기서 나온 것 중에서 먼저 120페이지에 중앙 급탕 방식이라는 게 나오는데, 중앙이라고 하는 것은 보일러, 기계실에 보일러 큰 거 하나 두고 보일러에서 물을 끓여가지고 각 세대로 뭐 한다? 공급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됐죠? 자, 그럼 여기서 한 가지만 이제 설명할게요. 자. 여기 보일러입니다. 물을 공급하겠죠? 그러면 이 물을 채우고 이 물을 안에서 뭐 화열을 이용해서 또는 가스를 이용해서 열로는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전기를 이용해서 이걸 끓이기 시작합니다. 그럼 물을 끓였습니다. 그럼 보일러가 직접 물을 끓여가지고 그 끓인 물을 압을 이용해서 각 세대로 뭐 하는 거예요? 공급을 하게 됩니다. 이게 보일러가 직접 가열해서 물을 공급한다 그래서 중앙식 중에서도 뭐라 부를까요? 직접 가열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설개론이 어떤 말을 정할 때 다른 거 아니에요. 그냥 직접 보일러가 물을 끓여서 공급하니까 직접 가열식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뭐 그렇게 그냥 이름 정한 거예요. 무슨 알겠죠? 그런데 또 뭐도 있냐면 이렇게도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보일러를 크기를 이거보다 작게 했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보일러가 직접 물을 끓여야 되니까 보일러 크기가 커야 돼요. 이 물을 다 공급해야 되니까. 근데 여기는 보일러가 작아요. 야, 이 보일러가 작다는 얘기는 여기 있는 물을 가지고 다 공급할 수는 없겠는데 생각이 들어요. 옆에 보니까 뭐가 있냐면 큰 탱크가 있어요. 저탕조라고 얘기합니다. 큰 탱크가 있다고. 그리고 뭐냐면 여기에 안에 코일이 들어가 있어. 코일이. 그 코일이 이 보일러에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됐나요? 여기서 어떻게 하냐면 이 보일러에서 저탕조, 이쪽 저탕조에는 물이 가득 채워져 있고 이 보일러에서는 물을 조금만 끓여요. 조금만 끓이면 적은 물을 끓이면 빠른 시간 내에 뭘 만들 수 있냐면 증기를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 증기가 만들어지겠죠. 그 증기를 이 관 있죠. 관을 통해서 보냅니다. 보내요. 그럼 증기가 쫙 지나간다고. 그러면 지나가면 이 주위의 물은 차가운 물이에요. 뜨거운 증기가 지나가면 열이 전도되죠. 그러면 이게 직접적으로 이 물을 끓인 게 아니잖아요.
열을 가지고 끓인 게 아니라고. 단지 그 열에 스친 것 뿐이죠. 그런데 이 뜨거운 증기가 지나가니까 이 주위에 물이 뭐죠? 끓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간접이에요. 그럼 이렇게 해서 물을 끓이면 이 물을 가지고 공급을 하는 겁니다. 보일러가 직접 공급하는 게 아니고 이걸 뭐라 불러요? 간접 가열식이라고 합니다. 됐나요? 그래서 크게 중앙식 보일러 부분에서 물을 공급할 때는 직접 보일러가 물을 끓여가지고 공급하는 직접 가열식이 있고 간접적으로 하는 간접 가열식이 있다. 이렇게 두 가지가 됩니다. 됐나요? 그러면 물어볼게요.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두 개 중에서 직접 가열과 간접 가열 중에서 보일러의 수명은 누가 더 오래 쓸 수 있나요? 간접에 있는 보일러. 왜요? 직접은 계속 물을 끓여야 되고 또 물 채워야 되고 보내면 또 공급해야 되니까 계속 가열하니까 이 내에서 스케일도 많이 생기죠. 안 생길 수가 없어요. 스케일이 한 것은. 계속 가열하니까. 그럼 스케일이 많이 생기면 처음에는 괜찮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스케일이 많이 생기면 이 스케일이 두꺼워지잖아요. 제거를 안 하면 아무리 열을 가열해도 열이 전도가 안 되면 열의 온도는 계속 올려야 돼요. 그럼 잘못하면 나중에 보일러가 터진다고요. 근데 이거는 물을 조금만 끓이면 되는 거죠. 그리고 중단해도 돼. 그럼 이쪽에다가 공급하는 거니까 그게 문제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보일러 수명이 길어지는 거고 이건 보일러 수명이 단축되는 거예요. 물론 효율을 얘기할 때는 여러분 효율은 직접 하는 게 효율이 좋아요? 간접이 효율이 좋아요? 그럼요. 효율은 이게 좋죠. 당연히. 한번 걸러서 하는 것보다는 효율은 이게 높아요. 하지만 그런 부분의 장치는 이게 더 좋다 그 얘기예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우리 급탕하고 난방을 지금 같이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 보일러를 통해서 물을 끓여가지고 급탕으로 보낼 수 있는 관이 하나 있고 또 어디로? 난방을 하기 위해서 보내는 관이 있을 수 있다고요. 난방은 여러분들이 보통 아파트나 이런 공동주택에서는 잘 안 하지만 호텔 생각해 보시면 호텔에 라지에이터라는 게 있습니다. 은행이나 가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라지에이터가 이렇게 서 있어요. 이게 손대면 이게 열 나는 거 그쪽으로 이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게 난방을 하기 위해서 이거는 급탕으로 가고 됐나요? 그러면 만약에 난방을 하는데 온수 난방이 있고 증기 난방이 있어요. 온수는 뭐냐면 한 60도씨나 80도씨 물을 끓여서 그걸로 이제 난방하는 거고 증기 난방은 뭘 공급하는 거예요? 당연하죠. 100도씨 이상이 되는 증기를 공급하는 거예요. 그런데 원칙이 뭐냐면 증기 난방을 하는 게 원칙이라고 한번 따져보세요. 원칙이 무슨 난방이 원칙이라고요? 증기 난방이 원칙이다. 그럼 보일러로 뭘 공급해야 돼요? 전기를 공급해야 되고 이 보일러가 전기 보일러가 되는 거예요. 전기를 만들어내는 보일러니까 그러면 증기 난방을 하게 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보일러 하나 가지고 난방도 하고 뭐도 해야 돼요? 급탕도 해야 되죠. 난방도 해야 되지만 뭐도 한다고요? 급탕도 한다고요. 그러면 이 전기 보일러가 전기를 만들어서 일로 보내면 문제가 없어요. 전기가 지나가면서 열을 방출하니까. 근데 이 전기를 어디다가도 배관해야 돼요. 배부해야 돼요. 급탕에다가. 급탕은 최종적으로 어디로 가요? 위생기구. 그럼 이제 이거를 전기를 보냈습니다. 샤워기를 틀어요. 샤워기를 틀어요. 뭐가 나와요? 스팀이 나와요. 스팀이 나온다고. 물이 나오는 게 아니죠. 왜? 뭘 보냈으니까. 이건 전기 보일러니까 전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샤워기를 틀었는데 전기가 나오는 거예요. 죽는 거죠, 이제.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증기 난방을 해야 된다. 이러면 급탕용 별도 보일러가 있어야 될까요? 없어야 될까요? 별도 보일러가 있어야 돼요, 이거는. 직접 가열식은. 근데 잘 보세요. 전기 난방이죠. 이게 전기 만들었죠. 이걸로 어디로 보내면 돼요? 난방으로 보내면 돼요. 방열기, 라지에이터로 보내면 돼요. 이쪽으로 전기 보냈죠. 이건 뭐가 돼요? 물이 되잖아요, 물. 여기서 온도만 조절하면 되죠. 자동으로 온도를 60도로 맞춰놓으면 60도가 딱 되면 여기서 멈추겠죠. 오는 열을 멈추게 하면 되지. 그러면 이거는
급탕으로 공급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간접 가열식은 이거 보일러 하나 가지고 모두 하고 난방도 하고 급탕도 둘 다 할 수 있잖아요. 별도의 급탕 보일러를 설치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간접 가열식은. 그게 직접과 간접의 시험 문제에서 항상 답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그런 개념이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난방과 급탕을 같이 설명할 때 기초과정에서는 설명드리는 내용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됐나요? 이렇게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두 번째 시간에서는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드렸습니다. 설명드렸고, 자 보죠. 그러면 두 번째 시간에 한번 정리해야 될까? 봉수 파괴를 막기 위해서 봉수가 사이펀 작용을 통해서 빠져나가는 걸 막기 위해서 뭘 설치하면 돼요? 통기관 설치하면 됩니다. 그렇죠? 통기관 설치하면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통기 부분에 관한 얘기를 할 때 통기는 배수관에 어느 쪽에 설치하는 게 제일 좋아요? 가장 먼 곳, 반대쪽. 여기가 배수관이야 그러면 최상류 쪽, 최하류 쪽. 최상류 쪽에 설치한다는 거. 그렇게 얘기했고, 그 다음에 관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위생기구에 대한 광경의, 그러니까 배수관에 대한 광경의 크기는 트랩의 광경이 제일 작고, 그 다음이 위생기구 배수관, 그리고 각층 수평 배수관, 그리고 수직 배수관. 이 순서대로 광경은 커진다는 거. 됐나요?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베르니 정리에 의해서 물이 빠른 속도로 또는 공기가 빠른 속도로 지나가면 그 주위의 공기압은 플러스가 된다, 마이너스가 된다? 마이너스가 된다. 흡입이 되는 거예요. 밀어내는 게 아니고. 그리고 압이 정압이 아니고 부압이 된다,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급탕 부분에 있어서 중앙식 방식에 있어서 직접 가열식하고 간접 가열식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효율이 큰 건 누구예요? 직접이죠. 보일러의 스케일이 많이 생기는 건 누구예요? 직접이죠. 그래서 보일러 수명이 떨어진 게 누구예요? 직접이죠. 그리고 급탕, 증기 난방을 하고자 할 때는 급탕 보일러를 별도로 만들어야 되는 것도 누구예요? 직접이죠. 됐나요?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시간에는 이 내용 가지고 좀 체크해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오케이. 조금 쉬었다가 이제 마지막 1시간만 하면 오늘 해야 될 거는 끝납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좀 쉬었다 들어가도록 할게요.